자, 이명치료계 쌍두마차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수서동에 개업하고 있는 갑산 한의원장 이상권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호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자, 이명치료학에서는 바로 이비인후과를 가거나 또 이명을 전문으로 한의원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명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겠지, 여러분? 의사를 찾아야지, 한의사를 찾아야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명이 왜 생기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예. 네. 이명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이래 해석을 해보면 귀가 운다는 거거든요. 아, 예. 운다는 것은 마음이 좋다는 겁니까? 슬프다는 겁니까? 네, 마음이 좋을 때도 뭐 울 수 있고요. 슬플 때도 대부분은 울 좀 수가 있죠. 힘들다는 거죠. 아, 네, 사실은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좀 되게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한의학에서는 이걸 음양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음양론에 가장 가까운 것을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설명을 해보면 본래 귀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 있지 않습니까? 오막이 있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이 있고 달팽이관 안을 이렇게 쪼개보면 안에 유모세포란 털이 있거든요. 네네. 이 털이 흔들리면서 소리를 낸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 예. 네네. 이 털들이 평소에도 사실 한의학은 음양이라는 것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털들이 일정하게 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 본래 숨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네. 본인은 심장 뛰는 소리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두근두근 소리는 별로 안 들리죠. 별로 안 들리죠. 네. 분명히 숨을 쉬는데 왜 안 들릴까요? 심장이 뛰는데 왜 안 들릴까요?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이야. 귀에도 일정한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못 듣는 거죠. 네.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숨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지만 네. 옛날에 우리 이진한 우리 기자님께서 네.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손잡고 어두운 데 가면 숨소리가 어떻습니까? 씩씩거리죠. 네. 그 다음 달리기로 가면 어떻습니까? 씩씩거리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소리가 커진다.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 한의학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왠지 왜 이렇게 와닿습니까? 의사분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명의 사전적 정의는 네네. 방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리가 날 원인이 없는데 소리가 난다고 느껴지면 그걸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명의 원인은 정말 많은데요. 다양한 이명의 원인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청각계의 변화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머리 안에는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같은 게 있고 청각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깥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귓바퀴에서 그 소리를 모으고요. 이 귓길을 지나서 고막과 연결된 소리뼈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 진동은 진동은 그 연결된 달팽이관 내의 유무세포에서 전기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신호로 바뀌는 것은 청신경을 통해서 청각 내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디에도 작은 문제라도 있어도 이것은 다 이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고막에 귀지가 하나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지만 머리를 움직일 때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희 한의학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실록 한의학에서도 네. 잠깐 언급을 하자면 네네. 조선시대 임금 중에 가장 이명을 많이 호소했던 사람이 딱 두 분이 있거든요. 네. 한 분은 선조 임금이고 한 분은 인조 임금이에요. 아, 네. 그 두 분의 공통점은 큰 전란을 겪었다는 거죠. 저기 북방에 쫓겨갔을 때 먹지도 옳게 못했고 인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명을 앓은 걸 보면 틀림없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명의 분명한 원인이 되는 건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야, 그런데 이렇게 좀 굉장히 이제 분류화시킨 의학적인 접근과의 전반적인 둥그려서 한 접근 방법이라 치료법도 확실히 뭔가 좀 다른 접근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느 정도 심각해야지 병원을 찾아갈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참을만 하면 참으면 되는데 언제 병원 가야겠다 그런 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다양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하나 레포트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이명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다. 5분 이상 지속되는 이명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명과 동반해서 다른 동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외래를 봤는데 외래 클리닉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도 이명을 주스러 오셨는데요. 네네. 동반해서 약간 귀가 먹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본적인 청력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입원해서 약을 써야 되는 돌발성난청이 진단이 됐거든요. 이처럼 이명과 함께 난청이 있거나 귀가 먹먹하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는 등 다양한 동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정말로 치료를 요하는 이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력 검사를 시행하시고 다양한 평가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또 놓칠 수는 없죠. 이명의 치료법인데요. 이명의 한의학적인 접근법이 분명히 또 의학적인 접근은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가위보. 자, 누구 먼저 하실까요? 우리 선생님. 네, 먼저 하시죠. 조기 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고르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명이 오는 분들이, 자율신경의 어떤 논리를 의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양유맥이라는 것이 이제 흥분되어 있으니까 양기가 너무 항진되어 있으니까 음쪽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보통 내관이라든지 공손이라든지 이런 침을 놓게 되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는 잠깐, 것을. 내관하고 공손은 침 부위가 어딥니까? 여기 팔목에서 손가락 2개 정도 올라가는 요 부위거든요. 요쪽. 요 부분을 꼭 눌러주면 내관입니까? 예, 내관. 그러니까 네네.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심장의 리듬도 많이 느려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를 부교감신경의 우위 상태로 바꿔주는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큰 소리를 듣거나 클럽이라든지 네네. 뭐 콘서트 들어가서 큰 소리를 들으면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거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뭐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국민들이 우리 총소리 듣고 난 뒤에 그 뒤에 이명을 계속 앓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시거든요. 네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걸 어혈이 생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가 두 가지네요, 그죠? 그런 빵빵 소리, 큰 소리에 이제 손상당한 이명이 생길 경우는 압력을 줄이는 그런 어혈을 치료하는 네. 그런 치료법이 있고 일반적 스트레스 마음을 안정시키는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더할 경우 있겠네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치료들을 이제 병력 청취부터 시작해서 좀 자세하게 합니다. 환자분의 이명이 일단 박동의 형태인지 박동이 아닌지 그걸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박동성 이명이라면 이게 혈관계의 문제인지 이관 개방증의 문제인지 또는 다른 근육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박동의 형태가 아니라면 이분의 청력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달팽이관 내에는 어떤 변화는 없는지 청신경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고 아까도 동반해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우울 같은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의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설문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고요. 검사들 이제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가 끝나면 환자분에 맞게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이명의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리 발생이나 보청기 등을 같이 처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박동성 이명의 경우에는 저희가 혈관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서 혈관을 벽을 덮어주거나 또는 어떤 코일을 통해서 막아준 다양한 시술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호영 교수님은 전기자극치료법의 그 분야의 1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전기자극치료, 그 다음에 자기장 치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서로 이제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자극에 따라서 이러한 뇌 자극에 따라서 연결이 강해지거나 또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명이 있게 되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이 청각 피질의 과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동반해서 이 변화를 보이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자극을 통해서
그 청각피질과 연결된 다양한 영역에 어떤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영상에 보면 환자분이 지금 뭘 쓰고 있어요, 그죠? 그 어떤 그게 바로 전기 자극 주는 그런 영상이 이거는 그 전기 자극법 중에서 직류를 흘려주는 방법인데요. 이 치료는 우울증에서도 쓰이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그 빨강색은 양극이고 파랑색은 음극인데요. 그래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류를 흘려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질의 흥분성을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상 원장님, 저 아까 그 치료법과 관련해서 그 한 가지 좀 의문이 있는 게 이게 수술적인 치료가 요하는 게 아까 청신경 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동성 그 이명 요 두 가지는 사실 이게 한의학적으로 구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신경 초정은 네네. 사실 뭐 증상이 조금 의심이 되면 당연하게 이제 병원에 보내서 네네.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박동성 이명이나 혈관성 이명은 네. 저희들 방법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관이나 공손혈이라든지 네. 분심기음이라든지 이런 처방을 통해서 박동성 이명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마음을 두 가지로 분리시킨다 이런 네네. 처방이 있는데 네네. 그걸 쓰면 의외로 이제 유효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안 하고 아니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저희는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어떤 쉬운 경우죠. 그런데 네. 뭐 치료를 해보면 의외로 이렇게 네. 효과가 또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안 날 경우는 이비인후과로 보냅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네. 이명 환자 한 몇 프로 정도가 좀 이제 효과가 완화되거나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우리 현대의학에서 하는 치료들의 효과는 환자분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80에서 90%에서는 이명이 뭐 완전히 사라지는 분도 있겠지만 뭐 많은 환자분들은 사실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네. 많이 좋아지시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게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원장님, 환자들 좀 몇 프로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오는 분들은 네네. 보통 한 40% 내지 50% 가까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오. 후기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간의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주변 환경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소리를 듣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이명 자체가 그렇게 괴롭지 않은 정도로 가는 것은 많이 보이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까 이상 원장님이 환자가 한 40%가 되면 금방 좋아지는 퍼센티지를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유영 교수님께서 한 80% 좋아진다는 이제 길게 이제 맞아요. 봤을 때, 6개월 정도 그 정도 지켜봤을 때 좋아진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수치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결국은 병원에 안 가는 게 좋고 한의원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명을 예방한 생활 습관 좀 알려주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다면 그걸 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 이 이명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되게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기에 그렇죠. 그래서 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불규칙적인 어떤 생활 습관을 잘 교정한다. 이제 뭐 밥을 먹는 거라든지 잠을 자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는 몸이 보내는 사인을 반드시 수용한다. 배가 고프다든지 잠을 자고 싶다 이럴 때 반드시 그 몸이 보내는 신호에 자기를 맞춰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희로애락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속으로 앓게 되면 스트레스를 그게 결국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속에 풍선을 넣어놨듯이 누르지만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기 반대편에 있는 어떤 부부라든지 형제들한테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번째는 휴식을 충분하게 취해서 이제 피로를 조금 피로주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4가지로 봅니다. 네. 일단 정말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딱 항상 3가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용한 데 가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조용하면 내 머릿속에서 이명을 일으키는 그 전기 신호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한 곳에 계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잠들기 전이라든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너무 조용하지 않게 항상 주변을 소리로 채워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명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시면 그 이명을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서 이명이 커지거든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의 자체에 대해서 혹시 지금 뭐 이명에 대해서 막 검색하시고 계신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정말로 궁금한 건 의사한테 물어보시고 그냥 관심 자체를 뚝 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이 정말로 중요해요. 평생 가지고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 예전에 아무런 치료법이 없었을 때 10년간 지켜봤더니 70%가 좋아지거나 줄었다는 얘기는 이게 내가 걱정 안 하고 다른 일을 그냥 일상생활 잘 하시면 지금 당장은 괴로우셔도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이명이라는 게 결국 이명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이명이 아예 없어지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짬뽕하겠습니다. 차라리. 제일 중요한 말은 네, 제가 생활적인 봤을 때. 습관과 네. 이명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고 네, 무관심을 가져라. 네, 야, 아주 좋은 이 말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좀 선택할 때 뭐 팁 있습니까? 저희 뭐 한의학도 오래전부터 사실 전문의 제도를 시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수련을 다 받고 하지만 네네. 아무래도 이제 한방 이비인후과를 전공한 선생님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론 이명이 오면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하고 공포하고 그다음 잠을 못 자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한 불안이라든지 공포가 오면 사실은 그거는 한방으로 고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오면 대부분 먼저 이비인후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네. 다시 오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강한 치료법은 한의학은 사실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제 오디너리하고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되는 것은 한방이 잘 그래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고 네.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도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용하고 지지하고 보증하는 사람한테 치료를 받아라. 네. 그러니까 증상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증상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설명을 해주면서도 야 이렇게 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수용 지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의원만 얘기하면 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편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되고 명심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환자를 정말로 생각하고 환자분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난다면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이명 환자분들은 상당히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직장 사회 속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치료하기 힘든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무려 40%가 이명이 생긴다고 하니까 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전문가 분께서 아까 생활 속에 생활 치료 생활 습관법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거만 좀 실천을 해 주셔도 이명 멀리 가 두 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